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입니다. 시장이 밀릴 때 외국인이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10만 명을 기원하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 유튜브 댓글, 그 다음에 좋아요까지 꼭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99,900명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따라와 주시고요.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입니다. 일단 이번에 코스닥이 좀 유독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코스닥 하락세고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코스닥 시장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한 데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형주 쏠림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수급 꼬임 현상이 코스닥 시장을 덮친 것이라고 하는데, 결론만 얘기하면은 대단한 명분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하긴 한데 뭔가 이렇다 할 중심적인 문제는 안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3.18, 에코프로가 2.39 등 대형 2차 전지주들의 주가가 다시 내림세로 전환하며 지수가 하락하기도 했고,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5%, 그리고 HLB도 마이너스 5%,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바이오 많이 올랐으면 밀릴 수 있지. 2차 전지 아직 오를 때가 아닐 수 있지. 근데 한국가스공사가 왜 급락하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었던 가스전 관련 대장주 아닙니까? 왜 급락하죠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한국가스공사의 하락입니다. 상당히 컸어요, 하락세가. 최근에 MSCI 지수 편입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대규모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 발표 이후 한국가스공사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게 상승했습니다. 엄청난 상승세가 나와줬죠. 그래서 2021년 5월 MSCI 지수에서 빠진 지 3년 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요건을 일부 갖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MSCI 지수 편입이 되려면 적어도 시총이 4조는 돼야 됩니다. 4조가 안 되면 편입이 다시 안 되고 들어가 있던 기업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조라는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국가스공사 시가총액이 종가 기준 4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8월 이후 처음이고 대략 2년 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MSCI 지수 편입이 되려면 오른 상태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편입도 중요하지만 편입한 다음에도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는 8월 정기 리뷰 때 한국가스공사가 MSCI 지수에 편입하려면 최소 7월 18일부터 최대 31일까지는 현재 주가 수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고점을 유지를 계속해야 충분히 MSCI 지수 편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어찌 강제로 올려놓고 버티고 버틸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억지로 MSCI 지수 편입을 하려고 버티다가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꼬꾸라질 수 있는 거죠. 왜? 억지로 버티고 있는 상태이니까. 근데 이 억지로 버티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로 임직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성공 확률 그리고 생산까지 기간, 개발 생산비에 따른 경제성, 수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동해안 가스전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해안 가스전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주가 급등 수준이 과도한 측면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올랐는데 이거를 유지를 해야 MSCI 지수 편입이 가능하니까 억지로 버티고 있는데 동해에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일부 임원들이 자사주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인 상태에서 전량 매도를 던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유야 어찌 됐던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내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사주를 최고점에다가 던졌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임원 4인은 이틀에 걸쳐 자사주를 전량 처분했고 매도한 주식수는 총 7,394주로 금액은 총 3억 2,03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뭐 몇십억 규모는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이 기업의 임원이 전량 매도를 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근데 한국가스공사 측은 임원의 자사주 매각은 동해가스전과 무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로 올라가고 뭐 이런 데 취임을 하면서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뭐 이러면서 던졌다 이런 건데 근데 사실 최고점에 매도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유야 어찌 됐던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뭐야 임원이 던졌어? 라고 하면서 불안감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 MSCI 지수 편입에 간당간당하게 올라가서 과도하게 상승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임원까지 매도했어? 애초에 불안한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MSCI 지수 편입, 무리한 도전과 임직원의 매도로 인해서 하락했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동해안 가스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락한 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 자체적인 이슈로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동해안 가스전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서 제도를 구비하고 여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12월에 바로 시작할 계획이다. 그래서 시추 관련해서는 뭐 나는 계획이 틀어지지 않았다. 원래 계획대로 12월 해서 내년 상반기에 결과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구멍 5번 뚫어서 한 번에 1,000억, 총 5천억 투자해서 안에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안에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지금까지 나온 물리 탐사 자료를 보면 탐사는 해봐야 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검증도 충분히 받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10% 확률만 있어도 뚫으러 가는 건데 20% 확률이 있다고 하니까 이건 안 뚫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뚫으러 가는 거고요. 여러 복수의 글로벌 메이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 자료를 공유하면서 실제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게 어디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중요한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저거 규모가 상당하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나쁘지 않은데 투자 한번 해봐 라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 그 중에 뭐 엑손모빌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엑손모빌이 미국에 있는 이 석유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기업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발견된 유망 구조에서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탐사 시추는 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할 생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만 하거나 또는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할 거예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려면 일단 뭘 해야 되냐? 위치를 결정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디를 뚫을래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거기가 아니라 여기 뚫고 저기 뚫고 저기 뚫고 명확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7월 중으로 동해 심해가스전 시추 위치를 결정할 방침이고 프로젝트가 진행될 동안에
동해 심해에 대해서는 광구 설정을 새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12월 말 정도에 시추한다는 계획에서 역산해 보면, 그러니까 뒤로 돌려보면 한 7월 중에는 정확한 시추 위치를 정해야 12월에 시추가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명확하게 어디를 시추할지 결정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현재 드릴십이 말 그대로 시추를 하는 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드릴십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시추를 한다는 소리예요. 보급선 계약이라든지 물리검증과 관련된 용역 계약은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바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계약해놨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다라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유망 구조의 위치와 형태를 감안해 광구를 재설계할 방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7월쯤에 어디다가 우리가 시추를 할지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시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 뭐 천연가스도 중요하고 석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뭐 시추하는 기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업이 중요하겠죠. 포항에 뭐 영일 만에 지분 있는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겠지만 과연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 실제 우리가 시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직정 시추 과정에서 수직정 시추가 뭐냐? 시추도 뭐 이렇게 뚫는 게 있고 뭐 이렇게 뚫는 게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수직정이라는 거는 위에서 일자로 꽂는 거예요. 일자로 뚫는 거를 우리는 수직정 시추라고 부릅니다. 이 수직정 시추 과정에서 드릴 파이프의 최하단에 설치되는 비트를 이용해 첫 번째 케이싱을 설치하기 위한 심도까지 안반을 굴착한다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드릴 파이프라는 게 뭐냐면은 파이프예요. 파이프인데 거기 끝에 뭐가 들어간다? 비트가 들어갑니다. 비트가 뭐냐면은 이 땅을 파게끔 만들어진 끝에 붙어 있는 뭐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릴이 이 끝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파다 보면은 여기 물도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오는 물을 위로 이 드릴 파이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로 막 파면은 이 드릴 파이프로 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릴 파이프가 강관의 한 개 종류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강관 세 가지 종류를 들을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드릴 파이프가 강관 뚫을 때 들어가는 드릴 파이프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싱을 설치하기 위한 심도까지 안반을 굴착합니다. 그래서 케이싱을 3번 설치할 건데요. 첫 번째 강관인 드릴 파이프를 들었고요. 두 번째 강관입니다. 케이싱이라고 합니다. 케이싱이란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알려드릴 겁니다. 케이싱은 3단계에 걸쳐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설치가 된다는 소리고요. 첫 번째, 시추공 보호가 대표적인 목적이다라는 거고 시추공이 뭐냐? 시추한 구멍이죠. 예, 뚫어놨어. 빡 뚫어놨는데 이 구멍이 옆으로 무너지면 어떡해? 그럼 다시 뚫어야겠죠. 그럼 사실 이거는 무한 굴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추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으면 이 구멍이 안 무너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케이싱이라는 거고요. 시추공의 직경과 깊이를 유지하고 시추공벽의 압력을 지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추를 해서 이 벽을 지탱하고 그 다음에 이걸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케이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싱이라는 게 이 강관 있죠. 강관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벽을 지탱하게 만드는 겁니다. 강관을 이렇게 구멍에 뭐 이 안 쓰러지게끔 강관으로 지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케이싱이에요. 두 번째 강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싱이 설치된 후에는 케이싱 고정을 위한 시멘트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추를 했어. 그럼 땅이 이렇게 일자로 매끈하게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케이싱을 설치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옆에 이렇게 비잖아요, 여기가. 그럼 여기다가 시멘트를 부어. 그래서 이렇게 채웁니다. 네, 시멘트를 막 부어서 채워요. 채운 다음에 이렇게 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싱이 설치된 후에는 케이싱 고정을 위한 시멘트 작업이 이루어지고 케이싱 외부와
시추공 내벽 사이로 시멘트가 이동합니다. 내벽 사이로 외부와 여기 이동을 한다. 시멘팅은 케이싱을 고정시키고 시추공과 지층 간 유체 이동 및 압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드릴 파이프 뚫고요. 케이싱 벽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관 두 번째인데 안 나오는 세 번째 강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강관은 뭐냐면 튜빙이에요. 튜빙이 뭐냐면 이 뚫어가지고 밑에 가스든 아니면 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원유를 발견했어. 그럼 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석유나 아니면은 가스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는 튜빙이다라고 하고요. 세 가지입니다. 드릴 파이프, 케이싱, 튜빙. 이게 강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로 확인해 보면은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이미지를 따왔습니다. 보시면은 이 세워져 있는 게 강관이에요. 이 검은색이 강관입니다. 그래서 강관을 이렇게 처음에 1차 강관, 2차 강관, 3차 강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뚫으면서 내려가는 거야. 뚫고 뚫으면서 이거를 이렇게 세우면서 압력이 덜 가게끔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우고 시멘트 채우고 세우고 시멘트 채우고 세우고 시멘트 채우고 반대로겠죠. 이거 먼저 채우고 이렇게 점점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벽을 시추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싱하고 중간에 시멘트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멀리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영일만 한가운데겠죠. 한가운데 이렇게 띄워놓고 그 다음에 시추를 쭉 뚫습니다. 쭉 뚫어서 뚫어서 밑에 있는 가스와 원유를 캔다 라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 동해안가스전을 판다는 거에 대한 좀 막연한 생각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가스전에서 우리가 시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시추할 때 들어가는 드릴 파이프, 그 다음에 케이싱, 뭐가 있으면 끌어올릴 튜빙, 바로 강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은 뭐냐라고 한다면 케이싱 강관, 그리고 튜빙 강관, 드릴 파이프 강관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넥스틸이란 기업입니다. 넥스틸이 석유나 가스전 개발을 위한 시추 용도로 사용되는 미국 석유협회 인증 유정관과 송유관을 제조합니다. 유정관은 뭐라고 했죠? 팔 때 쓰는 게 유정관이고요. 송유관은 뭐냐? 보낼 때 쓰는 게 송유관입니다. 그래서 이동시킬 때 쓰는 게 송유관, 팔 때 쓰는 게 유정관이고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으며 규모는 제한적이나 배관제나 구조용 강관도 생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 넥스틸이. 그래서 넥스틸은 공시를 통해 신규 시설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밝혔고 투자 금액은 1613억 원으로 자기 자본 대비 36%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왜 투자하니? 이번 투자는 영일만에 위치한 포항 3공장 롤밴딩 설비에 사용되고 롤밴딩 설비는 가스 및 석유 시추에 사용되는 강관을 제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틸이 우리가 강관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눌림목을 좀 보고 있는 상태고 가장 좋은 가격은 전 얘기하지만 10,000원에서 9,500원 사이가 꽤나 안정적인 가격 라인대가 아닌가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00원에서 9,500원 사이 관심을 좀 두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를 하신 것처럼 케이싱, 튜빙, 그 다음에 드릴 파이프를 만드는 강관 기업인 넥스틸, 그래서 정유관과 송유관을 유전관과 그 다음에 송유관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9,500원에서 만원 사이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10만 명을 기원하면서 아까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100% 무료고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혹시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기원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기원 자료집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집 꼭꼭꼭 모두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7월 3일, 그 다음에 2일, 1일, 28일, 27일 추천주 매일 무료로 알려드리고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